예, 최윤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분수경제론의 주요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너무 엄숙하게 발제를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머릿속에 그 분수 경제의 그 역동성이나 그 살아가는 행복, 재미 이런 것이 좀 잘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면은 제가 토론을 안 해도 되고요. 아마 뒤에 저 다음에 토론해 주시는 두 분이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뭐 최 교수와 같이 경제학을 전공했고 학교도 비슷한 데서 다닌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에 미국으로 보면 이제 가끔 교수들이 민주당 정부에 가서 민주당 정부 때 이제 정책 자문을 하거나 직접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에서 일을 하는 그런 데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최 교수 발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족을 붙일 것이 없고요. 여러 가지 멋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당장 중요한 게 뒤틀린 시장 경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시장 경제는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미국의 민주당의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공화당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근데 이번 2008년에 미국에서 대공황 뒤에 최악의 공황이 일어났고, 사실 이 0%라는 저금리 정책, 초저금리 정책을 취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그런 공황으로 퍼졌을 텐데, 지금 막대한 돈을 미국도 퍼붓고 유로 지역도 퍼붓고 영국도 퍼붓고 일본도 퍼붓고 또 한국도 퍼붓고 하면서 지금 겨우 지탱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한나라당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한나라당 안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 경제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균형을 회복한다. 정말 현실을 모르는 그런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80몇 분이신가요?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 같은 때도 좀 더 그전에 2008년 위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오고 민심의 지지를 더 받았더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야당이 국민에게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년 집권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잘못을 했지만 잘못해서
또 많은 것을 스스로 배운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다행히 중요한 선거가 내년에 남아 있고 아직 1년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분수 경제론이 국민들에게 잘 물어보시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다 동의하고요. 특히 재정의 분석은 황 교수님하고 거의 같이 하신 건지 어떤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10년, 특히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두 가지다. 하나는 1997년 제1환란 뒤에 160조 원의 공적 자금이 조성돼서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회수 못한 것이 한 40~50%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고체로 이제 바꾸는 바람에 그전에는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채권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김영삼 정부 또 그전에 수십 년간 해온 그 민자당 한나라당의 정부의 책임이지 결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환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매년 외국한 평형 채권 그 한도를 동의를 받는데 그것이 쭉 누적되어 온 겁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거의 외환무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2,600억 달러, 2007년 말 이렇게 될 때는 그 중에 3분의 2, 70% 정도는 한국은행이 본원 통화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서 한 것이고, 그게 안 되니, 그게 너무 돈이 많이 풀리니까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을 다시 환수했는데, 통화안정증권이 160조, 170조 됐고요. 2007년 말에. 또 하나는 국회를 동의한 그 외평채가 총액이 70조 내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그 외평채가 결국 국고채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적자금 바꾼 거하고 환율 높이 올리는 걸로 한 것인데 그게 다 누구한테 간 겁니까? 그 돈, 그 책임도 그 책임의 그 앞에 것은 이제 한나라당이 져야 하고, 그 고환율 정책은 뭐 MB만 취한 게 아니고 DJ 노무현 정부 때도 취했는데, DJ 정부 때라면은 워낙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IMF 구제금융도 갖고 해야 하니까 시장에서 외환을 사는 그 개입이 용인이 됐는데, 그게 예컨대 1,000억 불이 외환백이 넘고 나서는 계속 국회에서 제가 금통위원 할 때 한국은행 할 때도 그 외환백이 적정한 거냐,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2008년 가을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2,600억 불, 700억 불 되는 것도 많지 않은 외환보액이다. 뭐 세계에서 5등, 6등 하는 외환보액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외환위기를 만났습니다. 2008년 가을에. 경제학에서는 환율이 30% 이상 오르면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이 한나라당 정권은 97년에 YS 때 제1차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2008년 9월에 제2차 외환위기가 초래가 된 겁니다. 우리가 겪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키코나 엔화 대출이나 또 기러기아파들이 환율이 갑자기 1,500원으로 올라가고 해서 많이 겪었고요. 근데 우리가 덜 느끼는 이유는 미국에서 300억 불 통화 수합으로 그것이 끝나고 중국하고 일본에 또 9월에서 통화 수합해서 겨우 막은 이유는 우리한테 2,700억 불의 외환 계획이 MB가 당선된 2007년 12월 시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중에 700억 불을 쓰고 또 선물한 시장에 300억 불을 개입하고 해서 합의 1,000억 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이제 겨우 미국, 일본, 중국과의 그 통화 수합으로 이제 막았던 것인데 그 얘기는 결국 2,700억 불도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2,700억 불이라는 게 일본을 제외하고 선진국의 어느 나라도 그 정도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나 독일도 그렇게 외환보액이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거는 이 최 교수가 발제한 분수경제에 있듯이 우리나라의 그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재벌 중심 이런 것은 대기업 중심 이런 것은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거기다 덧붙이자면은 너무 외환보액은 쌓였는데 계속 외국에서 부채를 끌어오는 그것도 단기 부채를 끌어오는 단기 외채가 너무 많았는데 그 2008년 가을에 만기 연장이 안 되면서 꼭 1997년 가을에 만기 연장이 안 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 또 MB 정부는 YS 정부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게 이 2차 환란이라는 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단기 외채를 많이 끌어오는데 제대로 대비를 했어야 할 게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이 잘못하는 게 요새 부산이나 이런 데서 저축은행 뭐 이런 것으로 잘못한 것만 지금 일부 표면화되어 있지 그 제2환란에 재정부나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 뭘 잘못했는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 늦었지만 지금 그 제2차 환란이 아직도 이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위기로 이 변형이 돼서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분수경제론의 중요한 내용이 제도개혁인데 그 제도개혁에서 그 환율제도나 그 외채를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또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 특히 MB가 2008년에 만든 게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는 그 전에 이현재 씨, 뭐 윤중현 씨 하던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과거 재경부에 있던 국내 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것을 합친 건데 이 둘 합친 것은 합쳐야 하지 않은 것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볼까요? 그 비유를 여러 번 해도 이게 아직도 안 알려져 있는데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동차인데 엑셀하고 브레이크가 같이 있어요. 그럼 그 자동차가 기능을 하겠습니까? 엑셀하고 브레이크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건 감독이고 엑셀의 역할을 하는 건 그 경기 부양을 하는 금융정책인데 그걸 같이 붙여놨어요. 그럼 2008년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한 것은 엑셀의 역할만 했지 브레이크는 쓰질 않다가 최근에 쓰면서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썼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3년 전에 한 것보다 2008년 가을에 한 것보다 부실 규모가 2배 이상 늘었고요. 그 은행도 밝혀지지 않았지 실제는 더 많이 부실이 많다. 가장 감독을 하기 쉬운 조그만 저축은행도 감독보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그거보다 수십 배 큰 시중은행을 감독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TV에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몇십 년 시장에서 장사하시거나 뭐 파출부 하시거나 하면서 돈 저축은행에 예금한 분들이 지금 몇백 명이 그 은행을 저축은행을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중은행에까지 전염이 되면은 부동산 부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은 더 큰 위기가 이제 더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개혁의 핵심은 금융 위기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97년에 제1차 금융위기이자 제1차 환란, 2003년에 2차 금융위기,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3차 금융위기이자 2차 환란을 겪고 있는데 이 MB 정권 하에서는 위기인지도 모르고 조작된 언론에 의해서 조중동과 KBS에 의해서 그것이 안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분수경제론에 좀 보완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 금융위원회를 철폐해야 하고 없애야 하고 금융감독원을 독립시키고 거기에 뭐 한번 감독권을 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영국식으로 아예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기구를 흡수 통합시켜서 한국은행이 맡도록 하거나 해서 금융감독기구가 정치로부터도 독립이 되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돼야 이 금융위기가 발생 안 해야 양극화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지난 10여 년간 97년 이후에 일어난 양극화의 절반 이상은 3번 이상 위기가 발생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10년 동안 3번 저 중병에 들고 3번 대수술을 받았으면 건강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부동산을 통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분수정 경제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2007년에 문국현 후보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일부가 포스코에서 일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하는 그런 제조업에는 의미가 있고 그런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그 설비를 해외 투자를 해서 옮기는 그런 것을 막고 결국 국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